안녕하세요. 김상순 박사입니다. 차이나제해 뉴스 431번째는 물 욕심에 또 자충수를 두는 시진핑. 자업자득 차이나 대홍수, 해마다 반복되는 지옥 같은 재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홍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은요, 대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홍수가 터진 주변 마을이나 중소도시를 희생시키는 이른바 대타 희생 작전입니다. 그런데 피해 주민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자 새로운 정책을 펼치겠다는데 이게 또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선 시진핑 정부가 홍수물을 강변 지역으로 돌려서 하루의 홍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국의 한심한 핵심 홍수 전략이라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핵심 홍수 전략입니까? 예. 하류 쪽에 예, 대도시들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상류에서부터 강변 쪽으로 돌려서 상류에서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 하류의 큰 도시들은, 대도시들은 안전하니까. 어쨌든 강변 지역으로 빨리 물을 돌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강물을 따라, 강물의 물길을 따라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참 한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중소도시가 주로 어, 강 상류에 있거든요. 예. 내륙 지역 이쪽에 있잖아요. 해변가로 계속 갈수록 하류 지역이고 여기는 대도시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도시의 강변 주택가나 도시가 또 농경지 이런 것들이 매번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국의 양대 강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저 하류 쪽에 가야 큰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류 쪽에 있는 도시들은 매번 이렇게 저수지나 뭐 이런 그 댐에 수문을 열어서 물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대도시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상류의 중소도시의 강변에 있는 도시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네. 이게 대책입니까? 이게 핵심 홍수 전략입니까? 정말 한심하죠. 바로 작년에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 여름에 그 북경 7월 달에 북경 옆에 하북성에서 발생했던 100년 만의 대홍수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뒀으면요. 북경으로 뭐 엄청난 물이 밀려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하북성 성장이 우리는 북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하북성의 임무다. 이렇게 해서 북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수지와 댐의 문을 홍수가 터지자마자 바로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열린 그 물길을 따라서 하북성의 보정시, 마오딩이라고 하는 보정시로 물이 엄청나게 흘러갔죠. 북경으로 안 가고 글로 이제 물길을 돌린 거죠. 이 바람에 보정시와 그 주변 도시들이 또 산하 도시들이 한 달 이상 물에 잠기면서 엄청난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7월 달입니다. 8월 달. 그러면 엄청난 세균이나 뭐 난리가 났겠죠. 그 더운 날씨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작년 12월 달이 돼서도 이게 7월 달인데 12월 달이 돼서 집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왜? 산에서 운망을 주고 피해 살거나 친인척 집에 얹혀 살면서 정부에서 재난지역의 재건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촉구했는데 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성토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고 급기야 이런 불만이 계속해서 터지자 시진핑이 12월 달에 이 지역을 방문해서 구정 전까지는 대충 한 2월 달 정도 되죠. 구정 전까지는 12월 달에 가서 구정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또 시진핑 보고 나서는 또 마음이 사그라들었죠. 그런데 시진핑이 왔다 간 뒤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인터넷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피난 생활의 영상을 대거 퍼뜨리는 등의 항의를 보일 정도로 상황은 험악하게 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야무야 되죠. 어차피 언론 통제를 하다 보니까. 네. 중국 사회는 이렇게 극심한 사회불만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피해자들의 몫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흥청망청 잘 있는데, 그거 뭐, 보정시에 그 주민들이 이렇게 됐대더라. 그거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야, 그냥. 내 일 아니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수 사태 피해자들의 불만은요, 다른 데서는 다른 불만도 있죠. 실업대란, 예.
중장년층은 취업대란. 35세 넘어가면 취업이 안 되네. 취업대란에. 청년들은 대학을 나왔는데 1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취업할 데가 별로 없어요. 청년 취업대란. 중소기업은 또 망해가죠. 도산러시고. 유명한 쇼핑몰이나 상가는 폐업러시입니다. 비싸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도 지금은 뭐 임대료가 팍팍 내려가도 사람이 안 와요. 생활고 비난, 일반 인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마저도 임금체불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불만이 이것저것에서 각기 다른 이슈로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각자의 불만을 공감하면서 이게 이제 거대한 사회 불만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 위기죠. 그런데 시진핑은 뭐 하고 있어요? 군부와의 군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반대파와의 정쟁에서 정치투쟁에서 밀리면서 이게 이제 격화되면서 시진핑과 그 친위대들은 자기가 위태위태할 정도로 지금 몰리고 있다 보니까 정치 위기에, 경제 위기에, 사회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각 지역에서 최근에 올 초는 또 희한하게도 작년은 3월 달부터 홍수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뭄이에요, 가뭄. 그러다가 중부와 남부 쪽은 대홍수인데 북부 쪽은 또 아직도 가뭄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대홍수 사태나 가뭄이나 이런 게 터지면서 사회 불만이 점점 더 커져 가니까 결국 시진핑이 꺼내든 게 사회보장망 강화라는 보상규칙을 개정하게 된 건데요. 이 중국을 빠는 친중국 중공 언론들은요, 야, 드디어 정부가 이런 걸 개정해서 인민들의 삶을 보상해주고 보장해준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저는 그 기사 내용을 보고요, 이건 자충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과정 중에서 선전선동하는 과정 중에서 허점들이 보입니다. 자, 새로 개정된 사회보장 보상 규정의 핵심은요. 재난이나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보상금이나 복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중앙정부가 70% 책임지고요. 나머지 3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걸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실제 경제적 손실을 본 지방정부가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중앙이 약간 도와주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집단부패 관료들은 인명피해도 대폭 축소하거나 감췄고 피해 규모도 대폭 축소했고 그래야 재정 지출을 최대한 축소해서 자기가 해먹은 그런 것들을 막아낼 거 아닙니까? 아니면 더 헤쳐먹든가 이런 꼼수를 써왔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현지 이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인명피해는 없고 사고는 조사 중이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래 지방정부의 재정이 나갈 리가 없죠. 근데 이건 이제 중앙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지. 근데 이게요, 마지못해 나선 시진핑이 중앙정부가 갑자기 지방의 재난재해에 대해서 지금과는 달리 보상비 및 복구비에 예전 같으면 한 20, 30%? 근데 지금 70%까지 감당하겠다고 한 건데요. 가뜩이나 내수경제도 안 돼, 수출도 안 돼. 이 어려운 상황에 주 수입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세수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경기 불황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중앙정부가 70%나 되는 재보상금을 책임지겠다고 시진핑이 한 것일까요? 이게 좀 경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지방정부의 입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마음대로 피해를 축소했던 지방정부는 이제는 바뀐 규정에 따라서 가축이나 가금류의 손실도 이게 이제 처음으로 보상제도에 포함시켜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나 건축물 가옥피해, 농경지 피해 등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대규모로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 일었으니까 부담이 커진 데다가 30%라고 하기는 하지만 역시 이전과 대비하면 이게 또 오히려 늘어난 거거든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있는 거를 그냥 축소시켜버리면 될 것 같다. 이걸, 70% 준다면서 30%를 내라고? 이게 큰일 났지.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요 세수 수입이 대폭 줄어든 이 상황에서 경제가 잘 나가면 그럴까? 근데 어디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죠?
중앙정부는 공산당 마음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물 쓰듯이 찍어내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찍고 있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찍어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안 쓰던 돈을 또 써야 되니까. 이건 뭐 누가 줍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위기는 자초하는 거고요. 지방정부는 지방 채권을 또 마구마구 발행하려 하겠죠.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어려운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문제는 이거죠. 빈번하게 반복되는 중국 대형수의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6가지. 첫째는요, 너무도 많은 저수지와 댐이 건설해 있습니다. 이걸 계획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적당하게 지금부터 줄여야 합니다. 둘째, 마구 퍼쓰는 지하수 고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요. 지하수가 점점 더 고갈되고 지하 동공 현상으로 평소에도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지상에 홍수가 들이닥치면 더 큰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고갈된 지하수를 채워넣는 것도 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셋째, 난개발을 막고 주요 홍수 발생 지역마다 홍수를 저장하도록 하는 유휴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지 못하는 기간 동안 유휴지가 홍수물을 임시적으로 담아두는 간이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땅만 있으면 개발해버리는 거야. 지방정부에서 돈이 되니까. 홍수 때마다 물이 갈 것이 없고 모이면서 하천을 넘어 도시로 침입하면서 침수 사태를 맞이합니다. 넷째는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천 주변 주민들을 이주시키고요. 왜 맨날 거기서 살지? 산꼭대기 그 밑에서부터 산사태 뭐 이런 게 터지는데 그 좁은 하천 그 옆에 약간 그 평평한 데를 계속 거기서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하천의 폭을 넓혀서 홍수가 넘치지 않도록 각 지역별로 대대적인 주민 이주 계획 및 홍수 방제 구역을 조성해야 되죠. 다섯째, 지금부터라도 각 도시 규모에 따라서 지하에도 유휴지뿐만 아니고 물을 담아두는 유휴지뿐만 아니고 지하에도 홍수 저장 시설을 일본 같은 거 잘하죠. 한국도 그런 게 돼 있고 일본처럼 한국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주요 홍수 발생 지역부터 부실 공사를 철저히 감독한 뒤에 배수 시스템을 100년 대계로 제대로 정비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간 돈이 몇 년만 버티면 오히려 이거 다 해결될걸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사회보장만 강화해서 보상기금의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70%, 지방에서 30% 보장한다거나 보상 범위를 가축과 가금류에도 적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임시방편적인 방식은 오히려 여러 개의 자살구를 또 넣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분석이 어떻습니까? 이걸 자화자찬하고 드디어 뭐 시진핑이 홍수 재난 지역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말이지. 가금류나 이거 뭐 가축까지도 보상해준다. 이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70%를 책임진데 지방에 30%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잠시 선전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계속 70%, 30%는 계속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년. 아둔한 지도자나 집단 부패에 눈멀은 양심 없는 작자들이 매번 거짓말로 인민을 속이다가 제대로 된 보상 정책을 시행할까요? 돈은 돈대로 또 어디론가 쓸 거고 당연히 세죠. 인민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더 높아질 거고 이런 정부는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요. 입만 열면 거짓 선동에 속임수만 쓰리는 잔대가리 꼼수의 천재들. 곳간이 바닥나고 있는 지금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차이나 재해 뉴스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적극적인 후원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